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제일 많은 곳이 TK잖아요. TK 영남 지역인데 예. TK 지역에 다녀오셨는데 네. 방심이 실제로 느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변화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저는 거꾸로 묻고 싶어요. 지금 뭐 이걸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애정을 담아온 그 당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는 게 당원들이기 네. 때문에 이분들의 설득과 이분들의 신뢰를 못 받고 이 당을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 당원들이 많은 지역과 그 층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대신 여기에 머물러서 그냥 기득권을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망하는 길이겠죠. 대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대권 주자로 꼽히는 한 분이 더 있잖아요. 홍준표 시장. 나경원 의원을 만날 때만 해도 야, 원희룡 후보는 자기 대권 주자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을 밀겠다라는 설이 돌았는데 결과 얼싸 안 하셨어요. 한동훈 위원장만 안 만났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나경원 의원까지는 상대할 만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의 속마음 어떨까요? 이게 속마음 맞는 말씀입니다. 어떨까요? 이게 예. 그 동네에서 싸울 때는요. 일단 제일 센 사람하고 먼저 싸워야 됩니다. 제일 센 사람하고 먼저 싸워야 됩니다. 그래, 예, 그게 제일 효과가 있죠. 사실. 네. 제일 약한 사람이 제일 센 사람하고 붙어야 저도 제일 센 사람하고 싸워서 졌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제일 센 사람 꺾게 되면 자기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너무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보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제일 세고 앞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센 사람부터 마구 두들겨 패갖고 그래갖고 본인이 그래야 앞으로 나가고 또 국민적인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역시 밖에서 관전하는 입장하고 안에서 생존이 걸려있는 사람하고는 입장이 다르구나. 우리가 농사나 일하는 거 보면 관광객들이 보면 그게 전원 풍경이지만 일하는 사람 그게 정말 고대 중노동이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홍 시장님의 그 깊은 속까지 알 수가 없겠지만 지금 경선 경쟁이라는 것도 국정이 회복되고 당이 단합된 상태로 그 판이 유지되고 있어야 경쟁이 있고 여기에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거지. 당정이 서로 갈라서고 당내가 서로 개파로 분열이 돼가지고 서로 경쟁 상대의 다른 당보다도 더 미워하는 이런 상태로 되면 그때 경선이란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경험이 없으면 우리 이런 생각 안 해요. 바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탄핵에 불을 당겨가지고 그 촛불 집회로 해가지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그때 대다수 탈당하고 그 이후에 사실 우리 한동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전직 대통령들 다 구속시키고 이러면서 우리 당은 사실 괴멸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나오는 기반도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참 역사의 어떻게 모순인데 모든 탄생에 있는 역사의 모순 제가 인정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부족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셔다가 우리가 정권을 창출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만들면서 약속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자들끼리의 계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뭐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이 염려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이것은 너무 건 게임 관전평 수준의 이야기다. 저는 25년 동안 당이 키운 사람이고요. 홍준표 대표는 30년 동안 당에서 키운 그러니까 원 사람이에요. 장관님은 그렇지만 한동훈 장관이나 홍준표 시장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한동훈 일반적인 장관은 당에 온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되고 얼마 안 되는데 제일 앞서 나가니까 당에 오래 계셨던 홍준표 시장의 입장에서는 네. 그야말로 뭐 하룻강아지 뭐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본인 표현이.
막말같이 하시는 에라 에라 51살짜리 평가 애. 사실 제가 입에 안 끼워준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은 다르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오히려 지금 그런데도 앞서가니까 먼저 그걸 패 갖고서 좀 죽여놔야 속된 말로 그래야 본인도 다음에 기회가 있지 않겠나 이런 의도가 있는 게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탄핵이 다른 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성들을 갖다 하는 일종의 신명 대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쪽은 일상적으로 매일 부흥회를 하지 않으면 이게 열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고, 생각해 보십시오.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인용이 되겠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검에 찬성한다고 국힘의원들 8명이 떨어져 나가겠어요?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일부러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거랍니다.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안을 냈을 때 한국일보 같은 데서도 사설로 받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중도층이에요. 이 정도 되면은 싸워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탄핵하자라고, 뭡니까? 특검하자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아니면 한번 해볼만 하다. 오히려 이거 갖다 민주당이 안 받으면 봐라! 실제로 최상병의 죽음 아무 관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진상규명에 아무 관심 없고, 오로지 자기들 말에, 그 말에 지지층들을 갖다 흥분시키기 위한 정치 프로젝트로 이걸 이용해왔다는 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공유하면은 중도층들이 맞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건 아닙니다라고 딱 얘기를 해버리면은. 지금 뭐 최상병 특검에 관련해서는요. 저는 뭐 진 교수님 말씀 맞습니다. 예, 그 여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전 장관이 제시한 그 안으로 합의해 갖고 민주당과 합의하자. 그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자 한 전 민주당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탄핵 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조국 신당에서 환영한다. 이제 탄핵의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구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2017년에요. 그때 민주당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탄핵 얘기를 꺼냈다가 역풍 맞을까 봐서 노무현 대통령 때 사례가 있으니까. 예. 못 꺼내게 했습니다. 예. 근데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혼자 탄핵으로 나서기 시작해가지고 본인은 스타가 됐고요. 그리고 결국 그게 탄핵으로 순식간에 이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가 야 우리 탄핵하게 할래 이렇게 시작하는 탄핵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지금 딱 하나요. 그 당시 국회에서 200명을 넘어갔고 제가 기억 243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상당수 여당 의원들도 동의를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됐죠. 결국 시작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시작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탄핵을 주장했지만 그게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뒷받침을 받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여당 의원들도 동조를 했던 겁니다.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탄핵 얘기 못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은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박근혜 탄핵의 정당성 문제로는 저는 정당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 처음에 검찰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 나오면 또 법원 요구를 해요. 그럼요. 근데 지금 뭡니까? 법원 중에서 최고가 헌법재판소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판결 자체가 부당하다. 그다음에 그 수사를 한 게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게. 아니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존중합니다. 하지만 탄핵의 정치적인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